안녕하세요. 고지혈증 시리즈 5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성지방이 왜 높아지는지, 그리고 중성지방을 관리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밥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빵은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과일은 당이 많으니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3는 정말 중성지방을 낮춰줄까요? 오늘은 이 4가지 질문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밥을 끊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많이 어떤 식사 패턴으로 먹느냐입니다. 2026년 발표된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 등이 최신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은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첨가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과 질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은 모두 나쁘다가 아니라 탄수화물의 질과 양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흰쌀밥을 한 공기 가득 먹고 반찬으로 면이나 떡을 먹고 식후에 빵이나 과일까지 먹는다면 탄수화물이 한 끼에 겹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밥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한 끼의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 식사라면 면이나 떡을 함께 많이 먹지 않고 빵을 먹는 식사라면 달달한 음료와 디저트를 동시에 줄이는 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흰쌀밥만 먹기보다는 잡곡이나 통곡물을 적절히 활용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먹어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잡곡밥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총 섭취 열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탄수화물 완전 금지보다 정제 탄수화물과 첨가당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늘리며 전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빵은 어떨까요? 중성지방이 높다고 해서 빵을 평생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빵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흰 밀가루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크림이나 시럽이 들어간 빵, 달달한 간식용 빵은 탄수화물과 당류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통곡물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통밀빵이면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이름에 통밀이 들어가 있어도 실제로는 설탕이나 지방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빵을 고를 때는 앞면의 광고 문구보다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이섬유는 얼마나 되는지, 총 열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과일은 어떨까요? 중성지방이 높으니 과일도 먹으면 안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심혈관 건강식이 지침에서도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사 패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과일을 어떤 형태로 먹느냐입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는 것과 사과 여러 개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다릅니다.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지만 주스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기 쉬워집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하는 과일 음료는 과일보다 당류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지방이 높은 분이라면 과일 주스나 달달한 과일 음료보다는 과일을 통째로 적당량 먹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 식사 전체 안에서 적절히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과일은 무조건 금지할 음식이 아니라 주스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메가3는 정말 중성 지방을 낮춰줄까요? 네.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 지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 지방이 높은 사람이 치료와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자료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 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선을 먹는 것과 고용량 오메가3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은 EPA와 DHA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일반적인 건강관리에서는 생선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 지방이 상당히 높은 사람에게 생선을 조금 먹었으니 오메가3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에서 중성 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된 오메가3의 용량과 일반적인 식사로 섭취하는 양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메가3를 중성지방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려면 자신의 중성지방 수치와 심혈관 질환 위험도,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 영양제는 누구나 먹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메가3는 중성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고용량으로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마다 EPA와 DHA의 함량이 다르고 중성 지방을 낮추기 위한 치료 목적의 용량과 일반적인 영양 보충 목적의 용량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를 먹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섭취량을 알 수 없습니다. 제품의 EPA와 DHA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등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오메가3 제품을 추가하기 전에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메가3를 먹으면서도 중성 지방을 올리는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달달한 음료를 마시고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술을 자주 마시면서 오메가3 하나만 추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밥은 무조건 끊지 마세요. 대신 한 끼에 밥, 면, 떡, 빵이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두 번째, 빵을 먹는다면 달달한 빵과 디저트용 빵을 자주 먹는 습관부터 줄이세요. 통곡물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제품도 총량은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생선은 좋은 식품이지만 생선 섭취와 고용량 오메가3 치료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오메가3 영양제를 복용하고 싶다면 자신의 중성 지방 수치와 복용 중인 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성 지방이 높다고 해서 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빵을 평생 먹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일을 무조건 금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첨가당이 많은 음식,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 과일 주스와 단 음료, 과도한 음주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중성 지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같은 용량을 먹는 것은 아니며 일반 영양제와 치료 목적의 오메가3는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중성 지방 관리의 핵심은 탄수화물을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과도한 당류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성 지방 수치가 500mgdl 이상으로 매우 높거나 반복해서 높게 나온다면 식단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 시리즈를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콜레스테롤은 무엇인지, LDL 콜레스테롤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중성 지방은 왜 높아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숫자 하나만 보고 걱정하기보다 내게 어떤 수치가 높고 왜 높을 수 있는지,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